안녕하세요. YK사이언스에서 통합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 강호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상영고등학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올해 2025학년도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꼼꼼히 분석을 해본 다음에 한번 두 문제 정도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영고의 특징을 보면 상영고 통합과학은 객관식 24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근처 학교들에 조금씩 보이는 논술형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도 24문제 정도면은 많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적어도 30문제, 서술형 2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다른 학교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왔다 갔다 하기에 조금 편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두 번째로는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보통은 상영고 시험에서 화학 문제가 조금 킬러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1학기 중간고사도 화학 파트가 킬러 문항으로 한 문제가 출제된 것 같고, 한두 문제 정도? 그래서 엄청 최상위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상 문제, 중상 문제와 상 문제가 섞여 있는 파트는 화학 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중간고사 때는 1단원이었던 태양계의 단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원에서 조금 변별력을 가리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볼 내용 문제들은 태양계 문제 한 문제와 그 화학 파트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태양계 문제는 사실 아이들이 개념으로 숙지하다가도 잘 알다가도 문제로 풀게 되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 상영고 기출문제는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교과서와 보통 학교 프린트라고 하는 것들이 교과서 또는 부교재가 올리드를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올리드에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학생들 교재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올리드라는 부교재에서 카피를 해서 프린트로 나눠준다든지, 문제도 그렇게 선생님들이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부교재, 즉 교과서와 미래인 교과서와 그 다음에 부교재인 올리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오는 1등급 문제라든지 최상위권 문제들을 풀어보다 보면 학교 기출문제와 조금 난이도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그 교과서와 문제집에 나와 있는 최상위권 문제들을 위주로 뽑았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 개념을, 그리고 탐구활동과 예시 이런 것들을 꼼꼼히 부교재와 교과서만 보더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기출문제가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섞어서 좀 비슷하게 유형을 살짝씩만 바꿔서 내는 문제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한 2개년도, 3개년도 정도까지의 기출문제는 한 번씩 풀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물론 교과서와 이제 부교재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을 노트 정리를 꼭 한 번씩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손으로 쓰게 되고 내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가 꼭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공부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임에도 실수로 틀리는 게 아직까지 고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계속 시험으로 후드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주라든지 뭐 매주 이렇게 단원별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시험을 이런 문제에서 자꾸 헷갈리는구나, 보기를 이런 문제에서 계속 혼동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가장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계속 테스트를 보다가 이제 맷집이 좀 단단해지면 학교 시험에서는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한 번씩 해볼 건데요. 기출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반말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게 되면 8번 문제 애들이 딱 봤을 때 내가 못 보던 유형의 문제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한번 보면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성운설이야, 성운설. 얘들아, 성운설의 태양계 형성 과정을 본다라는 거는, 태양계 형성은 성운설로 설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운설은 어쨌든 가설이긴 하지만 태양계가 성운에서 태어나서 시작이 되어 왔다라는 가설인 거지.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태양계 성운, 맨 처음에 맨 위에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맨 위에 지금 태양계 성운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성운에서, 태양계 성운에서 원시태양, 얘가 원시별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원시별에서
아직은 별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이게 별인 거겠지. 그래서 원시 별을 통해서 태양, 즉 얘는 우리 태양은 주계열성 단계라고 배웠지.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의 진화 과정을 예를 들어서 뭐 가스구름에서부터 시작된 성운, 그리고 뭐 원시별, 주계열성, 그 다음에 태양과 질량과 비슷한 애들,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애들, 이렇게 나눠서 별의 진화 과정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원시별은 태양계 성운에서부터 질량이 모여들고 그래서 밀도가 점점 더 증가한 애들이 거기서부터 중력을 갖기 때문에 점점 모여든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계 성운에서 원시별이 점점 더 모여져서 만들어지고, 그러면 성운에서 이제 가스구름과 그리고 성간물질 같은 애들에서, 성간물질은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겠지. 성간물질 중에서 이제 가스구름, 얘네들이 모여서 이제 성운을 더 이루기 시작을 해. 그래서 성운이라는 건 이제 별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다라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성운이 됐다라고 해서 성운에서부터는 이제 더 모여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가스구름에서 밀도가 더 모여있는 곳을 성운이라고 하고, 이게 좀 더 몰려들어서 원시별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모여드는 힘만 존재, 그 모여드는 힘이 뭐라 그랬지? 중력 수축 에너지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한 온도는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계속 수축하다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부터 주계열성 단계, 즉 이때는 한 1000켈빈 정도 되었던 애가 계속 중력 수축만 하다 보니까 1000만 켈빈이야 얘들아. 1000켈빈에서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뭘 하기 시작해? 그렇지. 중력 수축 에너지도 마찬가지지만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핵융합 반응까지 거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태양, 그리고 태양과 비슷한 애, 태양의 한 10배 정도 되는 애들. 그래서 여기서는 적색거성,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 안에 탄소들이 더 모여서 뭐 행성상성운과 주변의 행성상성운으로 더 날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백색 외성으로 별이 일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수소핵융합 반응까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수소, 그러면 헬륨까지 만들어지고, 그 중간에서 이제 헬륨이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도 이루어지겠지? 그러면 탄소까지 만들어져서 이 백색외성이 탄소, 그리고 주변은 다 날아가서 행성상성운으로 날아가게 되는 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아이들. 그런데 태양과 질량이 10배 차이가, 태양의 10배 차이가 나는 애들은 여기서부터는 초거성이라고 해. 초거성의 특징이 뭐냐면 탄소까지 만들어졌던 이 핵융합 반응이 온도가 더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더 질량도 크고 큰 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어디까지 만드냐면 수소, 헬륨, 탄소뿐만 아니라 철까지 만드는 게 포인트야, 초거성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만들다가 더 빠르게 더 철까지도 만들었던 애들이 더 빠르게 만들어지면서 초신성 폭발을 시작하게 돼. 초신성 폭발로 이제 별의 일생을 맞이하는 게 여기 애들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철보다 무거운 뭐 금, 납, 우라늄 이런 애들을 더 만들어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게 별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배운 내용이야. 그런데 성운설에서 태양계 형성 과정을 보겠대. 그런데 태양계라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던 수소, 헬륨, 탄소까지가 있을까? 그치? 우리 지구만 해도 핵의 철과 더 비슷한, 더 무거운 원소 애들도 더 있겠지. 그래서 얘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폭발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가스구름이 되고 우주로 다 퍼져나가게 되겠지.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우주에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다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부터 거기서 다시 시작이 된 거지. 성운부터 원시별에서. 그게 태양계 형성 과정이라고 보는 거야. 다시 성운설은 성운에서부터 별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런데 적색거성으로 돼서 백색 외성까지 했다면 우주로 날아가는 애들이 이렇게 가벼운 애들밖에 없겠지. 그렇지만 우리 지금 태양계에 있는 애들은 더 무거운 애들이란 말이야. 무거운 애들이 있다? 그러면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우주의 성운이 남게 되었고, 무거운 애들이 남게 되었고, 거기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럼 한번 보기를 볼게. 이쪽 디귿은 얘네도 이제 태양계 성운 안에서 태양계를 만들 때 이제 얘네들이 더 모여서 고리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충돌하면서 이제 고리에서 모여 있던 그 돌고 했던 그런 애들 중에서 고리에서 부딪혀서 또 미행성체를 만들고 그 미행성체 애들이 이제 원시 행성을 만들었다. 거기서 또 계속 부딪히면서 살을 붙여서 더 행성이 커졌다라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태양과 가까운 애들은 밀도가 높은 그런 애들을 유지할 수 있고 가벼운 애들은 태양에 의해서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태양과 먼 애들은 비교적 밀도는 높진 않지만 낮은 밀도지만 기체나 이런 애들로 되어 있다고 했지. 그래서 A는 뭐 지구형 행성, B는 목성형 행성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반지름은 확실히 수금지화 여기까지 지구형 행성이 더 작았지. 그리고 목성형 행성이 반지름은 더 컸어. 반지름과 질량은 목성형 행성이 더 컸고 그리고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읽어보자.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 때 태양계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는 점점 증가한다. 그러면 기억에서 니은 단계라고 하면 여기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넘어가는 단계야. 그렇지. 점점 밀도는 높아지게 되고 온도도 커지겠지.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 되겠다. 태양계 성운은 초신성 폭발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게 얘들아 포인트야. 태양계 성운이라는 건 이쪽 적색거성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초신성 폭발의 단계를 거친 영향을 받아야 돼. 왜? 이제 태양계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있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우주에 철 같은 애들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태양계를 만들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받았으며 기억과 디귿 과정에서 태양계 성운은 수축하면서 회전한다. 그렇지. 그래서 고리에서 수축하면서 회전하는 애들이 부딪혀서 미행성체, 행성을 만들었지. 그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 A와 B, 지구형 행성과 A는 지구형 행성, B는 목성형 행성. 구성 성분의 차이는, 즉, 뭐 고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기체로 되어 있는지 차이는 그렇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차지. 가까우면 더 무거운 애들로 밀도가 높은 애들로 되어 있고 멀리 갈수록 가까운 애들은 이제 가벼운 애들은 다 날아가겠지. 태양풍에 의해서도.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거리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평균 반지름과 질량은 누가 더 컸지? 그렇지. 목성형 애들이 더 컸지.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을 골라줄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일단은 별의 진화 과정을 쭉 설명하느라 길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문제를 보고 원시별과 주계열성 단계 그리고 여기 원반과 미행성체를 만들 때도 고리에서 어떤 애들이 무거운 애들, 밀도가 높은 애들, 낮은 애들, 고체로 이루어졌는지 기체로 이루어졌는지 요 딱 키포인트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요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다고 했으면 기억에서 니은 과정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5번을 고를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뭘 보게 될 거냐면 화학 문제를 보게 될 거야. 화학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다른 화학 결합 문제보다도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딱 이런 내용을 나오게 되면 학력평가나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한번 보게 되면 힌트는 2주기, 3주기 원소 애들이래. 그래서 화합물 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화합물 나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면 일단 힌트를 먼저 볼게. 원자카 전자수는 아직 파악을 못할 것 같아. 그치? 누군지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3주기 원소는 두 가지래. 그러면 X, Y, Z 중에 3주기 원소는 두 개? 그러고 이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여기가 키 포인트야.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은 애를 유지하려고 한대. 만들려고 한대. 그러면 네온은 어디 있는 애냐면 2주기 18쪽에 있는 애가 네온이거든. 그지? 18쪽에. 그러면 2주기의 18쪽인 네온은 몇 번이냐면 얘들아 10번이야. 10번. 그러면 이 네온처럼 되려고 하는데 3주기 원소가 두 가지고 그리고 여기 두 가지고 2주기 원소가 한 가지로 골라야 돼. 그러면 봐봐. 3주기 원소인데 네온처럼 되려고 해. 그러면 누굴까? 양이온이겠지. 그럼 여기 있는 양이온 먼저 써볼게. 1쪽에 있는 애 나트륨 11번에 그 다음에 마그네슘 12번에 13번에 알루미늄 이렇게 양이온이야. 얘를 조금 더 멀리 써볼게. 10번에 네온을 18쪽에 있는 네온 10번 얘처럼 되려고 하는 애들.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양이온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중에 두 개가 X, Y, Z 중에 두 개라는 거야. 이 셋 중에 두 개가. 그러면
2주기에 있는 음이온 애들을 먼저 써볼게. 그러면 여기 플로린 있을 수 있고, 그지? 9번. 그 다음에 8번인 산소. 뭐 질소까지 써볼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 7번인 질소, 산소, 플로린 요 중에 하나가 XYZ 중에 한 가지를 포함하게 될 거다. 그래서 또 봤더니 양이온수와 음이온수의 개수를 봤더니 얘 지금 가는 지금 양이온수와 음이온수 개수가 똑같을 거야. 그러면 즉 이온의 전하량이 똑같다라는 거고 나는 음이온수가 지금 3개가 더 많다라고 봐도 돼. 양이온수는 하나인데 음이온수는 3개. 그럼 전하량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음이온수가 3개가 더 있다라는 건 양이온이 3가 양이온일 거야. 그지? 어떤 애의 3가 양이온일 거고 음이온은 1가 음이온이겠지. 그래서 얘 한 덩어리에 얘 3개가 결합하기 때문에 개수가 3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얘는 얘부터 먼저 찾아볼게. 그러면 여기서 3가 양이온 지금 알루미늄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한 가지는 알루미늄 찾았어. 그러면 여기 중에서 음이온은 1가 음이온을 찾아야 되겠네. 그지? 1가 음이온. 그래야 3개가 나오니까 결합했을 때 얘. 아! 찾았다. 그러면 플루오린과 알루미늄 13번, 플루오린 9번 이렇게 써줄게. 그런데 음이온수와 양이온수가 1이어야 된다라는 건 얘 지금 얘랑 결합했을 때는 3가 음이온이 1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고 얘랑 결합했을 때는 1가 양이온이 결합이 되어야 돼. 그런데 여기 양이온이 2개라고 했지? 3주기에서. 그러면 여기 양이온에서 1가 음이온한테 맞춰줘야 되겠지. 예. 하나는 그러면 11번에 나트륨이 되겠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원자과 전자수는 얘들아 족 번호와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1쪽에 있는 얘 나트륨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이 3번 알루미늄 원자과 전자수가 적은 순으로 많은 순으로 이렇게 보자면 그 다음에 플루오린 그럼 선생님 반대로 썼지만 Z, Y, X가 되겠네. 다 구했어 얘들아. 그러면 한번 볼게. 원자과 전자수는 X, Y, Z 순으로 이렇게 많은 거 체크했고 요게 답인 거야. 그 다음 3주기 원소는 2가지다. 체크됐지. 그지? 그럼 한번 읽어볼게. X, Y, Z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11이다. 원자과 전자수 얘 1, 그 다음에 알루미늄 3, 그 다음에 플루오린 7 더하면 11. 합 맞네. 그 다음에 가와나에 공통으로 포함된 원소는 X. 얘였지. 그지? 그래서 1가 음이온과 얘도 한번 다시 체크해보면 1가 양이온과 1과 음이온이 한 개 한 개씩 결합된 거. 그리고 얘는 알루미늄 3가 양이온과 그 다음에 플루오린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얘 하나 결합할 때 얘가 3개가 결합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1대 3의 비율. 공통된 포함 원소는 플루오린이며 Z이온은 나트륨이다. 맞네. 그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그러면 이건 답을 준 거지. 3주기 원소는 2가지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주기짜리 나트륨과 알루미늄은 3주기. 그러면 Z 3주기, X 2주기이며 그치?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양성자 수가 가장 많은 원자 번호 찾으면 되겠지? 원자 번호가 제일 높은 애 누구야? 알루미늄, 즉 Y이다. 맞네. 어렵다면 어렵고 파악을 해보자면 또 쉽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일단 주기율표에서 이 18족에 있는 원소들처럼 되려고 하는 게 음이온 애들은 같은 주기에 있는 18족 원소처럼 되려고 하고 양이온 애들은 전 주기에 있는 18족 원소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힌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근데 여러 가지 보기가 있고 일단 딱 이 문제에서 오는 그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벌벌 떨어요. 근데 이런 문제도 계속 풀다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로 파악이 될 수 있거든. 그렇지만 이거 상문제로 나왔던 문제였어. 그래서 그렇게 오답률이 그렇게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과 함께 기출문제 위주 그리고 주변 학교들이 또 이런 세 번째 문장 같은 애들은 많이 또 한꺼번에 낼 때는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주변 학교의 문제들도 한 번씩 풀어보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또 모아서 한번 풀어보고 이러면서 기출문제를 잘 파악해보고 또 2025년 1학기 중간고사도 잘 대비해서 우리 모두 만점을 준비해야 되겠지? 만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됐으면 좋겠어. 좀 도움이 됐으면
됐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더 복습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이제 세뇌시켜지게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